저는 Sequential Recommender System이라는 주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발표자 오원준입니다. 이게 사실 2019년도 이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분야인데 사실 정작 서베이 논문은 2019년도 논문이라서 조금 이제 좀 트렌드랑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고요. 그래서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커머스에 들어가서 물품을 산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미국행 비행기 티켓표를 샀어요, 인터파크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미국에 있는 호텔을 예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이 이 시퀀스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커머스에서 이런 게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뭐 근데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로 일단 다 변환을 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간 정보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뭔가 시퀀셜한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같이 넣는 느낌이라서 패턴을 잡아내기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요새 MG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팍팍 바뀌잖아요. 이제 뭐 음식으로만 따져도 뭐 먹으러 갈래 하면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퇴근이란다 하굣길에 주시 항상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다들 이제 하굣길에 학원 끝나는 길에 명량 핫도그를 하나씩 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트렌드가 확확 바뀌는데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이제 이런 트렌드들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 유사도나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냥 구매 목록만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퀀스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같은 아이템 셋을 가지고 있어도 시퀀셜한 콘텍스트가 다르면 다른 거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메론, 체리, 사과, 바나나, 딸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이폰을 샀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고전적인 어떤 추천 시스템을 사용한다 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샀네? 그럼 과일을 많이 산 사람들이 좋아했던 물건은 뭐였지? 거기서 랭킹을 해서 제일 좋은 걸 꺼내야겠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아이폰을 샀으면 뭐 아이폰 필름을 사든 에어팟을 사든 그런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이라는 분야가 이제 RNN과 함께 이제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당연히 이제 유저와 아이템의 인터랙션에 대한 시퀀스를 넣게 되고요. 이제 아웃풋은 당연히 프리딕션이겠죠. 그래서 시퀀스를 모델링해서 임베딩하는 게 이제 주 분야인 거, 주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일반적인 시퀀스 모델링보다 조금 되게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NLP는 다들 아실 테니까 NLP를 예시로 들면 NLP에서 우리가 넥스트 프리딕션을 한다고 치면 그냥 단어 토큰만을 넣고 단어 다음에 오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인터랙션이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물건을 샀는지, 이 물건 다음에 이 물건을 샀을 수도 있고, 이 물건 다음에 이 물건을 찜해놨을 수도 있고, 이 물건 다음에 이 물건을 클릭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호작용들이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NLP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NLP하고 똑같아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트랜스포머가 막 커지지는 않던 시기라서 이제 당시에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을 조금 떠올리면서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서 크게 5개 정도를 얘기하긴 하는데요. 순서대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롱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시퀀스가 이제 NLP에서는 문장이 긴 경우죠. 이제 문장이 길면 그만큼 문장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겠죠.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이 유저가 사용하는 이 히스토리의 길이가 길면 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뭐 복잡성과 뭐 그런 이해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래에 두 가지의 챌린지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이어 오더 시퀀셜 디펜시고 두 번째가 롱텀 시퀀셜 디펜시인데 이제 그런 거죠. NLP로 따지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상영 시간이 변동돼서 다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이 쭉 뒤로 가서 뒤에 이어지잖아요. 이런. 근데 그것처럼 렉시스에서도 이제 뭐 편지 선물 상자를 사고 꽃 향수를 사면서 앞에 있는 두 개가 뒤에를 보충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거죠. 이제 막 길어졌어요 문장이. 이제 나는 대구 사람인데 뭐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사투리 쓸 줄 안다. 그러면 대구 사람이 사투리로 이어지겠죠 NLP에서는. 근데 렉시스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꽃을 사고 계란빵 우유를 산 다음에 꽃병을 샀어요. 그러면은 계란빵 우유가 꽃병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롱텀 디펜시스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플렉시블 오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거는 약간 NLP랑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아이템이 또 완전하게 순서를 지켜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 이거죠. 뭐 언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은 있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빵, 계란, 밀가루를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 빵을 산 사람이 계란을 사는 거는 뚜렷한 순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계란을 사고 빵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빵을 사고 계란을 산 상태에서 다음 걸 예측한다 그러면 빵, 계란이라는 정보가 합쳐져서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겠구나. 빵이 아니 죄송해요. 우유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콜렉티브 시퀀셜 디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노이즈가 많이 껴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핑할 때 그냥 보다가 사고 싶은데? 하고 원래 사기 싫었던 거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스토리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NLP에서는 아이템 토큰, 그러니까 단어 토큰만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이템을 만약에 정보를 넣어요. 시퀀셜한 모델링. 그러면 아이템의 이름만을 넣는 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아이템의 속성도 있을 수도 있고 인베딩을 또 따로 딸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을 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주 분야라고 합니다. 뒤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계가 있다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게 되게 많죠. 저희는 이제 2023년도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롱텀 인터랙션 시퀀스를 들어보면 그때 RNN에서 LSTM에 넘어가는 거랑 되게 유사하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플렉시블 오더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은 약간 어텐션도 생각이 나고 또 뭐 시퀀스 노이즈 막 이런 로버스트 이런 거 생각하면 트랜스포머가 결국엔 답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마크업 체인 같은 것도 실제로 썼고요. 그냥 패턴 마이닝 하는 기법들도 실제로 쓰고 그냥 RNN을 써보기도 했었고 이제 동환이가 좋아하는 GNN이 여기 그냥 사탑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요새는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트랜스포머도 많이 연구가 됐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 이제 콘텍스트 어웨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저가 물품을 샀어요. 물품을 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이폰을 산 사람이 다음에 갑자기 우산을 샀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왜 샀을까? 이거를 시퀀셜한 정보를 반영하면은 이게 충분하냐? 시퀀스만으로 하면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는 비가 왔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걸 샀구나라는 또 연속적인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같이 반영하도록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런 노력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어렵겠죠. 사실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셜 어웨어죠. 이제 우리가 물건 살 때 너 이거 괜찮다는데 한번 사봐. 아니면 이제 뭐 어디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어디 뭐 단체에서 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구매 충동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또 소셜 네트워크 뭐 그런 걸로 해서 또 이런 거는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거죠. 이제 쇼핑을 할 때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고의 행동이 아니라 사고 이제 목록이 띄워지고 목록에서 고르고 사고 이런 컨티뉴어스한 어떤 행동들이 연속이 돼서 시퀀스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쇼핑몰과 이제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크로스 도메인의 문제도 있어요. 이거 약간 뭐라고 할까요? CVS의 크로스 도메인하고는 살짝 다른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죠. 자동차를 샀다고 했을 때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들 확률이 높죠. 근데 자동차를 사는 플랫폼과 이 보험을 사는 플랫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추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크로스 플랫폼 간에 추천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또 레코멘드 시스템 분야 자체가 크로스 도메인에 대한 시도가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NLP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뭔가 베이스 모델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프리트레이닝 등. 근데 그런 모델들을 기업에서 아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자기들의 데이터셋에서만 오버피팅된 어느 정도 그런 모델들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되게 챌린지한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2019년도 이후에 트랜스포머 관련돼서 논문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SAS 렉, 버트4 렉, 트랜스포머 4 렉인데 이름들이 다 렉이 들어간 게 뭐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2018, 2019, 2021년인데 되게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제 넥스 프리딕션과 유사하게 이렇게 추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대신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콘텍스트 어웨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NLP 태스크랑 뭐가 다른지를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완전 NLP랑 똑같은데 가벼워요, 모델이 엄청. 그래서 막 버트4 렉 같은 경우에도 버트를 8개 쓰잖아요, 레이어를. 근데 2개만 쓰고요. 멀티헤드 어텐션도 무겁다, 이거는 못 쓴다 해서 하나만 하거나 2개만 쓰고요. 근데 카카오에서 실제로 이제 버트4 렉을 이제 카카오 웹툰 추천에다가 적용을 했었는데 직접 쓰기에는 너무 무겁다, 인퍼런스 타임이 너무 길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막 별의별 걸 다 지워가지고 그냥 뭐 MLP인지 버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경량화를 해서 모델을 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경량화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버에서 돌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이제 로스는 넘어가고, 사실 시퀀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하지만 도메인에 따라서 효과가 진짜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냥 고전적인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뭐 GNL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